아나필락시스. 아나필락시스란 항원 항체 면역 반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급격한 전신 반응이다. 쉽게 말해 알레르기 때문에 생긴 급성 전신 반응을 뜻한다. 알레르기 원인 물질에 노출되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화학 물질이 분비되고 이로 인해 두드러기,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아나필락시스이다. 우리 몸에서 알레르겐을 인식하여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 우리 몸은 해당 알레르겐을 기억하게 되고 특정 알레르겐에 대한 면역 글로불린 E, 즉 IgE라는 항체를 만든다. 최초의 면역 반응을 일으켰던 알레르겐이 다시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염증 세포 표면에 붙어 있던 IgE와 결합하면서 수분 안에 다양한 염증 매개 화학물질이 분비된다. 이러한 화학물질의 영향으로 급성 호흡곤란, 혈압 감소, 의식 소실 등 쇼크 증세와 같은 심한 전신 반응이 일어난다. 이러한 과정은 매우 짧은 시간에 일어날 수 있어 아주 소량의 알레르겐에 다시 노출되더라도 수분 이내의 증상이 나타난다. 한편 이와 감별해야 할 용어로는 유사한 임상 양상이 나타나지만 면역 반응에 의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를 통칭하여 아나필락시스 양 반응이라고 부른다. 다시 말하면 아나필락시스 증상이 나타나면 보통 몸속 IgE가 증가한다. 비슷한 알레르기 증상을 보였지만 IgE가 증가한 증거를 찾기 어려운 경우 아나필락시스 양 반응이라고 한다.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보고된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중 상당수가 아나필락시스 양 반응이다. 다음은 아나필락시스의 발견과 역사에 대해 알아보자. 역사적으로 보면 아나필락시스는 말미잘이 독소 실험으로 발견되었다. 1902년 폴 포르티에와 알프레드 리셰는 수량의 말미잘 독소를 개에게 반복적으로 주입하였을 때 초기에는 반응이 없으나 개가 독소에 대해 매우 민감해지면 나중에는 극소량의 말미잘 독소로도 심각한 쇼크 반응이 나타남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과민 반응에 대해 반대를 뜻하는 아나와 방어를 뜻하는 필락시스를 합쳐 아나필락시스라 명명하였다. 그 의미는 생체의 면역계가 방어하려고 작용하는 것이 반대로 생체의 마이너스 방향으로 작용해 버린다는 것이다. 이후 1906년에 클레멘스 본 피르켓은 항원에 대한 체내 반응 기전이 같아도 면역 반응과 과민 반응으로 나뉘는 것을 발견하였고 정상적인 면역 반응과 다른 과민 반응을 알레르기라고 명명하였으며 1963년 필립 겔과 로버트 쿰스는 알레르기의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하였다. 이 4가지의 알레르기 유형 중 아나필락시스는 제1형 알레르기 반응에 속하게 된다. 이제 제1형 알레르기라는 말을 들으면 IgE, 즉시형, 비만세포, 호염기구, 히스타민, 류코트리엔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알아보자. 아나필락시스 원인, 섭취되는 음식물. 음식물로 섭취되는 모든 물질은 아나필락시스 원인 알레르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임상적으로 흔하게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키는 음식물로는 밀가루, 메밀, 땅콩 등의 견과류, 유제품, 그리고 새우나 게, 가재와 같은 갑각류, 해산물, 복숭아, 옷 등이 알려져 있다. 또한 음식을 단순히 먹는 것만으로는 아나필락시스를 유발하지 않지만 음식물 섭취 후 달리기나 농구와 같은 운동을 했을 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음식물 의존 운동 유발성 아나필락시스라고 부른다. 주입되는 약물, 역시 모든 약물이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킬 수 있지만 아스피린과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가 가장 흔하게 아나필락시스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외에도 페니실린이나 세팔로스포린 계열의 베타락탐 항생제와 컴퓨터 단층 촬영, 즉 CT를 찍을 때 주입하는 혈관 조영제, 국소 마취제 등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적혈구나 혈장과 같은 혈액 제제도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킬 수 있다. 곤충독, 벌에 쏘이거나 개미에 물릴 때 생길 수 있다. 흡입으로 체내에 들어오는 물질, 가장 흔하게 흡입되는 알레르겐으로는 꽃가루가 있으며 진먼지, 진드기 등 또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운동, 음식 섭취와 관계없이 운동만으로도 아나필락시스가 생길 수 있다. 기타,
혈액 투석 중에 투석막에 의한 보채 활성화를 통해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하기도 하며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으며 이를 특발성 아나필락시스라고 한다. 아나필락시스를 호소하는 환자 중 3분의 1 정도는 약물이 원인이다. 성인만 따지면 가장 흔한 유발 물질이다. 갑작스러운 알레르기 반응에 병원을 찾아 아나필락시스 쇼크라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원인을 모르는 환자도 많다. 대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피부 반응 검사를 통해 확인한다. 피부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오면 유발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음성이라고 해도 해당 물질에 알레르기가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알레르기 피부 검사의 한계다. 다음은 아나필락시스 증상에 대하여 알아보자. 아나필락시스는 알레르기로 인한 반응 중 가장 심한 급성 증상이다. 인체가 알레르기 물질을 경험하면 면역 B세포는 해당 알레르기에 대응하는 면역 글로불린 E, IgE 항체를 생성한다. 다시 알레르기 원인 물질이 몸속으로 들어오면 IgE는 비만 세포를 활성화한다. 이로 인해 수분 안에 히스타민, 염증성 사이토카인 등이 분비되고 이들 물질 때문에 심한 전신 반응이 생기는데 그 증상은 다음과 같다. 아나필락시스 증상, 노출 30분 안에 급성 증상 호소. 원인에 노출된 후 대개는 30분 이내에 급성으로 아래와 같이 다양한 장기에서 증상이 발생한다. 알레르기 원인 물질에 노출된 뒤 30분 안에 호흡기, 순환기, 소화기, 피부 등 다양한 곳에서 급성 증상이 나타난다. 호흡기, 기관지 근육이 경련과 수축을 유발하여 호흡곤란과 기관지가 좁아져서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는 호흡음인 천명, 저산소증, 코막힘, 콧물, 재채기, 기침 등이 나타난다. 순환기, 혈압이 떨어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어 두통이나 어지러움이 나타나며 심하면 정신을 잃거나 자신도 모르게 대소변을 보기도 한다. 혈관 확장과 투과성 증가로 인해 혈장이 빠져나가 나타나는 저혈압, 빈맥,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소화기, 오심과 구토가 생기고 위장관으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하여 복통이 나타나기도 하며 소화불량, 설사, 요실금, 대변실금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피부, 처음에는 입 주위나 얼굴에 따끔거리는 느낌 혹은 입 안이 마르는 느낌이 동반되기도 한다. 피부 또는 점막의 두드러기, 가려움증, 모세혈관 확장과 투과성 증가로 인한 홍조 및 입술이나 혀, 눈꺼풀 등이 붓는 혈관 부종이 생길 수 있다. 특히 목젖을 중심으로 하여 후두 부위에 심한 혈관 부종이 생기면 기도가 막혀 질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그 외 조직으로의 산소 전달 감소, 의식 저하, 실신 등이 있다. 아나필락시스 증상이 있다고 모두 쇼크 증상을 경험하는 건 아니다. 대개 3일 안에 알레르기 반응이 사라진다. 호흡곤란, 의식상실 등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은 일부다. 다만 이 경우는 사망 위험이 있다. 이렇듯 아나필락시스의 증상은 호흡기계, 순환계, 소화기계, 피부 등 전신에서 가려움, 부종, 저혈압, 쇼크 등이 심각하게 나타나며 사망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증상이 나타날 때 의료기관에서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아나필락시스 진단검사. 아나필락시스는 대부분 임상 증상을 토대로 진단한다. 임상 증상을 통한 진단이 가장 중요하다. 아나필락시스를 잘 유발하는 원인에 노출된 후 짧은 시간 내에 피부나 점막의 두드러기 혹은 혈관 부종이 발생하고 호흡곤란 등의 호흡기 증상이나 저혈압 등의 순환기 증상, 오심, 구토 등의 소화기 증상 중 2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거나 원인 물질을 알 경우 혈압 저하만 있어도 진단할 수 있다. 일부 항원에 대해서는 피부 반응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진단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아직 표준 시약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피부 반응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키는 원인일 가능성이 크지만 음성으로 나타나더라도 그 알레르겐이 진짜 원인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혈청에서 알레르겐 특이 IgE를 검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좀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유발 검사를 조심스럽게 시행해 볼 수 있다. 의심되는 물질을 증상이 생겼던 방법과 동일하게 환자에게 재차 노출을 시키는 방법이다.
그러나 심한 증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꼭 필요할 때 경험이 많은 검사자에 의해서만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비만 세포의 활성화 정도를 통해 아나필락시스를 파악하기도 한다. 비만 세포에 많은 트립타제 단백질 검사를 통해 아나필락시스 발생 여부를 진단하는 방식이다. 다음은 아나필락시스의 치료에 대해 알아보자. 아나필락시스 치료. 증상이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통해 혈압을 상승시키고 기도를 확보해야 한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해 몇 분 안에 사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빨리 진단하여 즉시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에피네프린을 피하 주사 또는 근육 주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에피네프린은 알파 자극작용인 혈관 수축 승합작용과 베타 자극작용인 심장 자극작용, 기관지 확장작용을 가지고 있어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매우 유용한 약이기 때문이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막기 위해선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에피네프린 주사제를 미리 처방받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휴대용으로 피하 주사용 에피네프린이 제품화되어 있다. 증상이 생겼을 때 근육에 주사하면 바로 효과를 낸다. 한 번 주사해도 반응이 없다면 5에서 15분 간격으로 3번 정도 주사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수액 공급, 산소 포화도 저하 시 산소 공급 등 쇼크에 대한 응급 치료를 한다. 아울러 보조적인 치료로 스테로이드, 항히스타민제 등을 투약할 수 있다. 대부분은 합병증 없이 회복하게 된다. 그러나 심한 혈압 저하가 지속되거나 기존의 심장이나 뇌의 질환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저혈압으로 인한 장기 손상이 합병증으로 남을 수 있다. 그렇다면 아나필락시스 예방법은 무엇일까? 원인 물질이 노출을 피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다. 음식물이 원인일 경우 해당 음식 섭취를 피한다. 특히 외식 등을 할 때는 더 조심해야 한다. 그러나 특발성 아나필락시스, 벌독 아나필락시스 등 원인 물질 회피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또한 원인 물질을 안다고 하여도 불가피하게 재노출되는 경우가 있어 이전에 아나필락시스를 경험한 환자는 반드시 증상 발생 시 사용 가능한 에피네프린 자가주사기를 휴대하도록 한다. 에피네프린 자가주사는 알레르기 내과 전문의에게 처방전을 받아 희귀의약품센터에서 구매할 수 있다. 음식물 의존 운동 유발성 아나필락시스의 경우는 관련되는 음식 노출을 피하고 노출되었을 경우 운동을 제한하도록 한다. 자신의 증상 원인 물질을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말하도록 하고 내용이 적힌 카드를 휴대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를 통해 병원에서 약 처방을 받을 때 원인 물질이 재차 투여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정신을 잃고 쓰러졌을 경우 주변 사람이 그 원인을 짐작하여 적절한 응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요즘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다. 백신 접종 후 간혹 아나필락시스 증상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접종에 주의가 필요하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폴리에틸렌 글리콜, 즉 PEG 성분이다. PEG는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한다. PEG에 대응하는 항체가 몸속에 있다면 백신을 맞은 뒤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접종 후 증상이 생기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10분으로 상당히 짧다. 대부분 이전에 약물 알레르기나 음식 알레르기를 경험한 사람이었다. 정재우 중앙대병원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교수는 PEG, 폴리소르베이트, 과민 반응이 있는 사람에게는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며 해당 성분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던 경험이 있다면 접종 금지 대상이라고 했다. PEG와 폴리소르베이트는 장 세척제와 화장품 등에 주로 사용된다. 이들 성분이 포함된 약으로는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기 전에 복용하는 쿠리트산, 쿨프렙산 등이 있다. 과거 음식이나 약물 때문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면 백신을 맞은 뒤 조금 더 긴 시간 증상이 생기지 않는지 관찰해야 한다. 이상의 정보는 서울대학교 병원 의학정보, 해부 병태생리로 이해하는 SIM 통합내과학 제7권 면역 알레르기, 한경경제용어사전, 한국미생물학회 미생물학 백과를 참고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